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성 앞에서 잘 보이려다 역효과 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소개팅 할 때 자기 자랑 엄청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를 들면 저는 동안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있을 거예요. 다들 제가 어려 보인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개팅에서 이런 말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동안이세요. 그게 그 유명한 답정너. 다들 답정너가 비호감이라는 걸 잘 알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소개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사람들을 답정너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오블 셰저 교수는 사람들이 언제 답정너가 되는지 알아보기에 연구를 진행했어요. 일단 실험 참가자 608명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마음껏 자랑해보세요. 참가자들은 신이 나서 자랑을 했어요. 저는 IQ가 높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김고은 닮았대요. 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그 다음 세저 교수는 두 번째 미션을 줬어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단 상대방이 날 미워하지 않도록. 그러자 이번엔 답작이 참가자들이 답정너로 변했어요. IQ가 높은 편이긴 한데 제가 똑똑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김고은 닮았대요. 어이가 없죠? 내가 무슨 김고은이야. 저 없으면 회사가 안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요. 쉴 땐 좀 쉬어야 하는데. 답정너에 대한 의문이 풀렸네요. 그들은 자랑도 하고 싶고 미움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소개팅에 나온 사람들이 왜 답정너가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보이고 싶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필하려면 내가 내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자랑을 계속 하다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자랑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과장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내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이나 불만으로 자랑을 최대한 감춰보려는 거죠. 사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답정너였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자랑하면 밉상이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겸손을 많이 떨었거든요. 그동안 겸손 떠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얄미워했을까요? 경험자로서 제가 보증하는데 절대 나쁜 의도로 답정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만 원래 목적과 달리 더 밉상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래도 계속 자랑만 늘어놓는 것보다는 겸손을 섞는 게 좀 낫지 않냐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답정너가 매력 어필이 얼마나 해로운지 세저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이어서 알아볼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호감이 되는 한마디.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 겸손 떨면서 엄살 부리는 사람들을 보통 답정너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정너가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예요. 능력도 뛰어나고 겸손함도 갖춘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제가 이번에 우수사원 투표 1위를 했어요. 저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간 큰일 나요. 상대방이 답정너라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치명적인 역효과가 나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오블 셰저 교수의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실이랍니다. 셰저 교수는 사람들이 답정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어요. 실험 참가자 400명에게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여주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게 했어요. 게시물은 두 종류였어요. 드디어 취업 성공 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합격 페이지를 캡처해 올린 것 하나. 그냥 자랑하는 거죠. 두 번째 게시물은 여기에 답정너처럼 보일 만한 해시태그를 몇 개 더 추가했습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한 달 뒤 퇴사각. 대기업이 나 같은 걸 왜 뽑았을까? 답정너죠. 해시태그 몇 개를 추가했다고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네, 달라졌어요. 참가자들은 답정너 해시태그를 붙인 사람일수록 능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비호감이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자랑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오히려 대놓고 자랑한 사람보다 더 비호감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참가자들은 답정너 해시태그를 단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어떤 게시물이 더 진실하다고 느꼈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자랑한 것이 답정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자랑하는 티를 안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가식적인 사람을 찍히면 다른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뭘 해도 꾸며낸 모습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실제로 참가자들은 가식적인 사람일수록 더 무능하고 더 비호감으로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열심히 자랑해서 자기 능력 어필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뭐예요? 상대가 답정너라고 생각하면 원래 갖고 있던 좋은 점수도 다 꾸며낸 모습으로 보일 텐데. 호감과 비호감의 사이.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스스로 포장하게 돼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척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똑똑한 척과 겸손한 척을 들 다 하려다 답정너라는 끔찍한 혼종이 탄생한다면, 예를 들면 저더러 송혜교 닮았대요. 저 예쁜 편 아닌데. 기말 때 올 A+ 받았어요. 이번엔 진짜 공부 안 했는데. 앞서 세조 교수의 연구를 보신 대로 그 결과는 치명적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땐 이것저것 다 어필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답정너는 되지 말자. 그리고 지난 영상 소개팅 주의사항 및 소개팅할 때 좋은 대화 주제는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주지 않도록 소개팅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에 대해 알려드렸으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소개팅 주의사항. 첫 번째,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말 것. 상대가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첫 만남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종교에 심취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능력 있고 매너가 좋아도 상대방은 질리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지나친 호구조사하지 말 것. 선을 보러 나온 자리도 아닌데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의 집안이나 배경에 대해 너무 시시콜콜이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상이나 가벼운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건 괜찮지만 그 질문들이 상대방이 나 어울리는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말 것. 소개팅할 때 신경 써서 상대방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고 싶어서 향수를 뿌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향수 냄새가 지나치게 많이 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말은 안 하겠지만 싼티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남사친이나 여사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말 것. 소개팅할 때 내가 성격이 좋아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많다고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남사친이 많은 여자가 만나면 왠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만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말 것.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중간에 끼어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말할 때마다 상대방이 말을 자르고 중간에 끼어들면 무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여섯 번째, 잘난 척하지 말 것. 필요 이상 허세를 부리며 잘난 척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묻지도 않은 부분인데 굳이 자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만약에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자랑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성 앞에서 잘 보이려다 역효과 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